선택된 자들, 이번 주일은 당신 앞에 전환점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리지 않은 달력에 동그라미 쳐진 날이며 초대장은 단순하고도 거대합니다. 하늘이 당신을 위해 따로 마련해 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은 이미 느꼈을 것입니다. 한 주가 저물어갈 때 가슴 속에서 느껴지는 이상한 압박감을요. 그 한 주가 시작된 방식으로 끝나게 내버려 두기를 거부하는 어떤 것이 당신 안에서 꿈틀거리는 것을요. 아마도 당신은 오늘 아침 피곤한 눈과 이름 붙일 수 없는 조용한 통증과 함께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문이 열릴지 알지 못한 채 긴 복도에서 신실하게 살아온 사람의 통증 말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는 결코 도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계절들을 축하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당신은 어둠 속에서 당신의 이름이 여전히 중요한 곳에 쓰여 있는지 의문스러웠을 것입니다. 그 통증은 어떤 것의 증거는 아니지만 경청할 가치가 있는 신호이며, 이 메시지는 당신이 그 신호를 올바르게 경청하도록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만약 당신의 일부가 계절이 변하고 있음을 감지하지만 당신이 실제로 어떤 계절 속에 있는지 이름 붙일 수 없다면 The Secret Calendar of the Chosen은 바로 그 불편함, 즉 무엇이 중요한지 알 수 없는데도 무언가가 중요하다는 느낌을 받는 아픔을 위해 쓰였습니다. 이 책은 선택된 인생의 반복되는 계절들을 안내하여 당신이 실제로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그렇게 의미 있게 느껴지는지 식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전자책에 접근하려면 지금 댓글 상단으로 이동하여 고정된 댓글의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그런 다음 이곳으로 돌아오십시오. 제가 곧 보여드릴 내용이 이번 주일이 실제로 당신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마음이 바쁘게 지내려 애쓸 때조차 기다림의 기록을 스스로 간직해 왔습니다. 그것은 오후 중반이 되면 귀 쪽으로 올라가는 어깨에서 드러나고 응답하지 않은 채 전화를 들고 있는 모습에서 드러나며, 한때는 즐겼던 대화들 속에서도 얕게 머무는 숨결에서 드러납니다. 당신은 커피가 식어가는 부엌에 서서 같은 타일을 온전히 1분 동안 응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당신은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차 안에 앉아 문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버전의 자신을 모으듯 핸들 위에 손을 멈춘 채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긴 계절이 한 사람에게 하는 일입니다. 항상 위기로 스스로를 알리지는 않습니다. 더 자주 그것은 무게로 찾아옵니다. 수면이 완전히 회복시켜주지 않는 피로로 아무도 들을 수 없는 샤워실에서야 비로소 풀리는 턱으로 찾아옵니다. 그 속에는 더 이상 단어가 남지 않은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는 당신이 오랫동안 희망을 짊어져 왔다는 뜻이며, 오랫동안 짊어진 희망은 무거워집니다. 이번 주일은 당신에게 같은 방식으로 그것을 짊어지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를 walkthrough 하는 동안 당신이 붙잡아 두길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중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흥분보다 정직을 더 디서브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제목은 특정한 보상이 특정한 날짜에 도착한다는 것을 보장하는 하늘이 서명한 계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렌즈이며 경건의 전제이며 자신의 인생을 읽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당신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인식입니다. 당신이 실패라고 불러온 무거움이 실제로는 닫혀가는 계절의 마지막 무게일 수 있음을 보도록 돕습니다. 당신이 깨끗한 손으로 두드렸음에도 특정 문들이 왜 닫혀 있었는지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기다리라는 뜻의 침묵과 떠나라는 뜻의 침묵을 구별하는 틀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과장보다 더 조용하고 더 소중한 것을 회복시켜줍니다. 바로 받아들이는 능력입니다. 많은 선택된 자들이 응답이 도착하기도 전에 그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들은 버티는데 너무 익숙해져서 더 이상 손을 여는 법을 모릅니다. 이 메시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신앙이 실제로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해 스스로에게 거짓말하지 않으면서 다시 손을 여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아주 평범한 아침을 그려보십시오. 전화는 거의 언제나 비범한 아침에서 시작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른 아침 밖은 아직 회색이고 당신은 집이 깨어나기 전에 침대 끝에 앉아 있습니다. 당신 옆 작은 테이블 위에는 몇 달 동안 열어보지 않은 노트와 마트 영수증, 그리고 모든 것이 조용할 때 희미하게 윙윙거리는 따뜻한 전구가 달린 램프가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극적인 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평소보다 조금 더 깊게 숨을 쉬며 앉아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무언가를 알아차립니다. 공포감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느슨해졌습니다. 마치 주먹이 이유도 설명할 수 없는 채 손가락 하나를 펴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당신은 다가오는 한 주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몇 주 만에 처음으로 그 생각이 벽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끝에 빛이 있는 복도처럼 느껴집니다. 희미하지만 실제합니다.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알아차릴 뿐입니다. 그리고 그 알아차림, 그 작은 풀어짐이 종종 전환점이 실제로 스스로를 알리는 방식입니다. 나팔 소리가 아니라 느슨해진 손길로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절이 변하고 있음을 알아차릴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멈추는 일 없이 평생 살아갑니다. 당신이 여기에 서서 듣고 있다는 사실은 당신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줍니다. 당신은 알아차립니다. 당신은 항상 방안의 변화, 특정 전화가 오기 전에 무거움, 설명할 수 없는 소식이 오기 전에 찾아오는 이상한 평화를 알아차려 왔습니다. 알아차리는 것은 우월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주의이며 주의는 분별의 문입니다. 그러나 이하에 없이 알아차리는 것은 그 자체로 피로가 될 수 있습니다. 무언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감지하면서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결코 배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The Secret Calendar of the Chosen, 이 다루는 고통입니다. 무엇을 위한 기다림인지 알지 못한 채 기다리는 아픈 말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기다림, 준비, 마무리, 재조정, 재건축 혹은 진정한 새로운 시작 중 어느 계절에 있는지 구별하도록 돕습니다. 각 계절은 당신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혼란스럽거나 기다림에 지쳐서 도착한 많은 독자들은 이 자료가 자신의 계절을 더 명확히 이해하고 기도를 정리하며 모든 침묵을 버림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돕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전자책에 접근하려면 지금 댓글 상단으로 이동하여 고정된 댓글의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이제 저와 함께 머물러 주십시오. 당신의 계절을 이름 붙일 수 있게 되면 그 계절과 싸워온 것을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환점과 싸우는 첫 번째 것은 거의 언제나 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개 긴급함이라는 복장을 한 산만함입니다. 당신은 기도하려 앉는데 갑자기 세 통의 이메일이 생각납니다. 마침내 조용한 저녁이 찾아오면 전화가 당신에게 다른 사람들의 삶을 1시간 동안 제한하고 비교심이 오락이라는 가면을 쓰고 스며듭니다. 그리고 당신이 고개를 들 때쯤이면 조용함은 사라지고 무거움은 다시 찾아옵니다. 거짓 긴급함은 선택된 인생에 맞서 가장 오래된 도구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모든 것에 반응하고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곧이어 합류합니다. 두려움은 오늘 아침 당신이 느낀 느슨해짐이 상상에 불과했다고 말합니다. 두려움은 당신이 전에 희망을 품었다가 창피를 당한 적이 있으니 왜 다시 손을 여는 위험을 감수하냐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에는 일종의 논리가 있습니다. 희망은 당신에게 실제적인 대가를 치르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실제로 당신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주목하십시오. 두려움은 날이 오기 전에 문을 닫으라고, 실망하지 않도록 선물을 미리 거절하라고 요구합니다. 그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처가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환점은 무엇보다도 상처가 더 이상 결정을 내리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순간입니다. 어린 동화책의 실루엣이 아닌 사람으로서의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날이 궁전에서 끝날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이집트 감옥에서 깨어난 특정한 아침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감방에서 수년 동안 신실했습니다.
그는 편안해지자마자 그를 잊어버린 사람들을 위해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최종적인 형태로 굳어졌다고 믿을 모든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소환, 면도, 옷 갈아입기, 그리고 해가 질 때쯤 그의 인생의 전체 구조가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중요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전환은 그 아침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년 동안 어둠 속에서 아무도 박수 보내지 않은 신실함 속에서 그의 이름을 잊어버릴 사람들을 위한 꿈 해석 속에서 형성되어 왔습니다. 전환의 날은 단지 그것이 가시화된 날일 뿐입니다. 당신의 부엌 식탁, 당신의 출퇴근길, 당신의 조용한 교회 자리, 아무도 세지 않을 때 옳은 일을 하는 당신의 습관, 그것이 당신의 감옥 시절 버전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번 주일이 당신을 위한 전환을 담고 있다면 그것은 이야기의 시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숨겨진 신실함에 이미 쓰여진 이야기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다른 측면도 말해야 합니다. 신실한 안내자는 양쪽 측면을 모두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신호가 무시될 때 극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위험입니다. 전환점은 당신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지나가고 계절은 계속되며 순환은 반복됩니다. 당신은 이것을 전에 살아본 적이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 속에서 같은 논쟁이 찾아오는 것을요. 다른 숫자로 돌아오는 같은 재정적 압박을요. 일요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매주 월요일마다 리셋되는 같은 탈진을요. 무시된 신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정을 다시 잡을 뿐이며 각 일정 변경은 조금 더 많은 평화, 마음에 조금 더 많은 부드러움, 무언가가 실제로 변할 수 있다고 믿는 능력에 조금 더 많은 부분을 대가로 요구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복도에 너무 익숙해져서 문들을 확인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옥을 자신의 성격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냥 불안할 뿐이야 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냥 피곤할 뿐이야 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사실이며 쉼이 진정한 답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말들이 결코 잠기지 않았던 문이 자물쇠입니다. 이번 주일은 위협이 아닙니다. 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을 당신이 여전히 기억하는 동안 다시 문들을 확인하라는 초대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나는 당신을 위해 제목을 재구성하고 싶습니다. 선택된 자여, 그것이 묘사하는 전환은 외부에서 당신에게 일어나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부에서 동의하도록 초대받는 어떤 것입니다. 하늘이 것들을 따로 마련해 두기는 합니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것은 행위이며 자세이며 감정 속에서만이 아니라 몸과 달력과 은행 계좌와 혀에서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만약 그 동의를 간단한 방식으로 표시할 준비가 되었다면 새로운 시작의 조용한 표시로 댓글에 8818을 입력한 후 이 메시지로 곧장 돌아오도록 초대합니다. 그것을 당신이 의도적으로 건너는 작은 문지방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손이 여전히 키보드 근처에 있는 동안 이것을 분명히 들으십시오. 숫자는 영적 영역에서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당신의 주의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입력하는 것은 단순히 당신 자신에게 기록으로 알리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 자신의 계절의 구경꾼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것은 들리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선택된 인생은 종종 하나님의 의지 수준이 아니라 인간의 참여 수준에서 멈추기 때문입니다. 따로 마련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 나타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완전히 깨어 완전히 현존하며 더 이상 반쯤 등을 돌린 채로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래로 내려갑니다. 돌아서지 않는 모든 긴 계절은 두 층위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바깥의 상황과 안의 패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층위는 아무도 당신에게 경고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황은 진정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신의 청구서, 진단, 고독, 가족 상황이 상상이라고 말하며 당신을 모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실제합니다.
그러나 실제하는 상황 아래에는 대개 계절을 반복에 갇히게 하는 조용한 패턴이 하나 있으며 부끄러움 없이 그것을 이름 붙이는 것이 전환이 실제로 시작되는 곳입니다. 많은 선택된 자들에게 그 패턴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다친 채로 지내는 것으로 생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딘가에서 아마도 당신이 인정한 것보다 더 깊게 타격을 입은 실망 이후에 당신의 마음은 사적인 계약을 맺었습니다. 기대하지 마라. 그러면 절망하지 않을 것이다. 묻지 마라. 그러면 거절당하지 않을 것이다. 크게 희망하지 마라. 그러면 아무도 당신이 잃는 것을 지켜보지 못할 것이다. 그 계약은 한때 당신을 보호했습니다. 그것은 원래 형태로 자비였습니다. 그러나 고통 속에서 맺어진 계약은 자신의 임무가 끝났을 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전투를 지나서도 짊어진 방패는 위험과 함께 공급도 막아내는 담이 됩니다. 그 패턴이 평범한 하루에 어떻게 작동하는지 지켜보십시오. 누군가 도움을 제안하면 당신은 물에 빠져 있는데도 당신이 처리하겠다고 말합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고군분투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기회가 나타나면 가능성보다 결함을 먼저 찾아냅니다. 당신의 마음이 모든 선물을 숨겨진 비용으로 감사하도록 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당신이 들어가는 대화가 아니라 제출하는 보고서가 됩니다. 말하는 것이 듣는 것보다 안전하고 듣는 것은 변화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을 부서졌거나 믿음이 없다고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방어가 전쟁을 살아남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여기 비용이 있습니다. 다친 자세는 위협과 전환점을 구별할 수 없으므로 둘 다 거절합니다. 그리고 계절들은 아무것도 도착하도록 허용되지 않는 하나의 긴 회색 복도로 흐려집니다. 인식만으로는 그 패턴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선택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그것처럼 사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이것이 The Secret Calendar of the Chosen, 이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제적인 동반자가 되는 곳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계절마다 성찰, 기도, 분별, 일상적 결정을 워크스루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공황에서 반응하거나 수동성에 얼어붙는 대신 다음 신실한 한 걸음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전자책에 접근하려면 지금 댓글 상단으로 이동하여 고정된 댓글의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그런 다음 돌아오십시오. 제가 다음에 이름 붙일 것이 이 전체 메시지에서 가장 연약한 부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 몸, 영은 전환점에 대해 항상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를 구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선택된 자가 개발할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인 기술 중 하나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분석가입니다. 그것은 데이터 선례의 보장을 원하며 희망이 지칠 때까지 희망을 심문할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기록 보관자입니다. 그것은 근육과 숨결 속에 이전의 모든 실망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이 접근할 때 당신의 가슴이 조여올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이 위험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오래된 것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은 다른 둘을 조용히 할 때 종종 설명하기 전에 사물들을 알아차립니다. 안정감, 소음 아래의 이상한 예스말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큰 목소리를 이끄는 대로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대개 가장 큽니다. 분별은 두려움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따르기 전에 어떤 목소리가 말하는지 묻는 실천입니다. 당신의 가슴에 조임이 말할 때 그것이 현재를 보고하는 것인지 과거를 재생하는 것인지 물으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움직임 전에 확실성을 요구할 때 신앙은 단 한 번도 확실성과 함께 온 적이 없음을 상기시키십시오. 이번 주일이 나타내는 전환은 당신의 마음을 침묵시키거나 당신의 몸을 무시하라고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이 투표권을 갖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이 패턴은 당신의 관계와 환경 속에도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주변 모든 사람을 의심하게 되지 않고 이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삶 속에 어떤 사람들은 오직 닫힌 버전의 당신만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악의가 아니라 습관 때문에 열리기 시작하는 버전을 저항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과잉 설명을 멈추면 그들은 그것을 거리감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모든 위기를 흡수하는 것을 멈추면 그들은 그것을 냉담함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주기만 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어떤 역동성은 흔들릴 것입니다. 그것들이 당신의 고갈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분별은 자의적으로 사람들을 끊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숨 쉴 수 있는 환경과 숨을 참아야 하는 환경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들어가는 방과 당신의 마음이 하기 전에 어깨가 어떻게 대답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전환점은 종종 당신이 시간을 보내는 곳과 당신의 최상의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조용히 재배열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발표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과 대면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이번 계절에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영적인 일은 집에 도착하여 조용히 앉아 어느 방들이 당신의 부드러움을 대가로 요구해 왔는지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반대하는 것의 전략을 이해하십시오. 그것은 거의 반대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소음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기도하려 계획했을 때 정확히 타격하는 피로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한 주 더 또 한 주 더 늘어나는 지연처럼 보입니다. 지연이 당신이 수영하는 물이 될 때까지, 그리고 당신이 특정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잊을 때까지 말입니다. 그것은 100가지의 작지만 긴급해 보이는 것들처럼 보입니다. 각각은 합법적이지만 모두 함께 패턴을 살아있게 하는 안개를 형성합니다. 덜 긴급함의 천재성은 당신에게 희망을 버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연기하라고 요구할 뿐입니다. 그리고 연기된 희망은 선택된 인생의 가장 흔한 공동묘지입니다. 당신을 패배시키려면 극적인 것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당신을 충분히 바쁘게, 충분히 피곤하게, 충분히 산만하게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하여 전환의 날이 도착했을 때 당신이 잠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비난이 아니라 자비로 들으십시오. 이 메시지가 오늘 당신의 주위에 압박을 가하는 이유는 주위가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주위를 소유한 것이 당신의 계절을 소유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주위를 의도적으로 부드럽게 되찾는 것이 따로 마련된 것을 받아들이는 첫 번째 행위입니다. 모든 전환에는 협상이 끝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이 지금 당신에게 제공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당신은 내가 의미하는 협상을 압니다. 그것은 진단이 호전된 후, 빚이 청산된 후, 사과가 도착한 후, 당신이 더 강하게 느낀 후에 손을 열겠다고 자신에게 말하는 내면의 흥정입니다. 그것은 겸손하게 들립니다. 그것은 실제로는 끝이 없습니다. 조건들은 계속 업데이트되고 열리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제목의 전환점은 하늘이 일정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협상을 끝내는 것입니다. 부엌이나 차 안이나 조용한 침실에서 단순하고도 최종적인 것을 말하는 당신입니다. 나는 지금 받을 것이다. 미완성 한가운데서 청구서는 지불되지 않았고 질문들은 대답하지 않은 채로. 왜냐하면 조건이 호전된 후에만 여는 마음은 결코 전혀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결정은 어디에서도 유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목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된 인생의 모든 하류는 그 순간을 중심으로 굽어집니다. 강이 움직일 수 없는 돌 하나를 중심으로 굽는 것처럼 말입니다. 당신은 이것의 진리를 지금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과 논쟁하는 것을 멈췄을 때 당신의 호흡이 어떻게 변했는지 말입니다. 그것이 전환의 시작입니다. 당신 주위가 아니라 당신 안에서 말입니다. 다음에 올 것을 위해 당신이 지니고 갈 이미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그 안에서 나와 함께 머물기를 원합니다. 어딘가에 당신에게 오래전에 쓰인 편지가 있다고 상상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전체 인생을 미리 알고 있는 누군가에 의해 쓰였습니다. 모든 복도, 모든 감방, 당신이 잊혔다고 생각했던 모든 밤을 말입니다. 그 편지는 봉인되었고 봉투 위에는 당신이 거의 알아차릴 수 있는 필체로 날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쓰인 날이 아니라 읽혀야 하는 날입니다. 쓰임과 읽힘 사이에 당신이 살아온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 편지는 그 시간 동안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간직되고 보호되고 당신이 방황한 모든 계절을 통해 운반되었습니다.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고 일찍 열리지 않았고 잉크를 흐리게 할 날씨에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실제로 살고 있는 집의 서랍 안에 당신이 아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완벽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표시된 날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며 말입니다. 이것이 제목이 무언가가 따로 마련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따로 마련됨은 꺼림칙함 때문에 보류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간직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마침내 그것을 읽을 수 있는 나를 위해 말입니다. 이제 그 편지의 긴 간직 동안 무엇이 일어났는지 고려하십시오. 간직은 수동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계절들을 반복하며 그것을 실패라고 부르는 동안 당신 안에 어떤 것이 편지가 요구하는 것으로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복도를 걷지 않은 사람은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편지는 당신의 고통만이 당신에게 읽는 법을 가르친 언어로 쓰여 있습니다. 일종의 의미에서 말입니다. 당신을 파괴하지 않은 모든 실망은 이해의 한 줄을 더했습니다. 박수 없이 신실함을 선택한 모든 밤은 그것의 알파벳에 대한 교훈이었습니다. 이것이 긴 계절들의 숨겨진 자비입니다. 그 안에 있는 동안에는 아무도 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형성은 내부에서는 정체처럼 보입니다. 씨앗은 심겨진 것이 아니라 묻힌 것처럼 느껴집니다. 죄수는 준비된 것이 아니라 잊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편지는 서랍 안에 앉아 있습니다. 잉크는 굳었고 본기는 깨지지 않은 채로 독자는 하루하루 평범한 날마다 준비됩니다. 당신은 수년 동안 지연을 애도해왔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편지가 당신의 이전 계절에 열렸다면 당신은 그것을 다른 사람의 우편을 읽는 낯선 사람처럼 읽었을 것입니다. 단어는 알아차리지만 의미는 놓쳤을 것입니다. 편지의 간직과 독자의 형성은 항상 같은 과정이었습니다. 두 다른 측면에서 본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 서랍을 닫힌 채로 유지하기 위해 일하는 내적, 외적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서랍이 부르는 것을 들을 수 없을 만큼 집을 끊임없이 흔드는 산만함. 그것을 열기에 당신의 손을 너무 무겁게 만드는 피로. 봉인된 것은 무엇이든 나쁜 소식이기 때문에 봉인되었다고 주장하는 옛 실망의 목소리. 어떤 반대는 심지어 존경스러웠습니다. 책임들, 실제적인 것들이 다락방의 상자들처럼 서랍 위에 쌓였습니다. 중요한 의무들이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막을 수 있는 바로 그 자리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당신이 봉인 자체에 대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봉인은 자물쇠가 아닙니다. 자물쇠는 들어오지 말라고 말합니다. 봉인은 위에 간직됨을 말합니다. 그 봉투 위의 밀랍은 당신에게 편지를 부정하기 위해 거기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표시된 날에 받는 편지가 쓰인 편지와 동일하게 희석되지 않고 손상되지 않고 그 의미가 온전하게 유지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거기에 있었습니다.
당신이 자물쇠라고 생각했던 모든 계절은 실제로는 봉인이었습니다. 당신이 일찍 받았다면 낭비했을 무언가를 보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일찍 받았다면 소홀히 다뤘을 무언가를 말입니다. 이 재구성은 긍정적 사고의 속임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간직을 견디는 선택된 자와 그것을 경멸하는 선택된 자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누가 그날의 서랍 앞에 손이 준비된 채로 서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이제 이미지가 돌아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는 당신이 그것을 당신의 몸에서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 봉투 위에 표시된 날은 이 메시지의 경건한 의미에서 이번 주일과 같은 날입니다. 우주적 인쇄기가 날짜를 찍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마침내 그 편지가 기다려온 종류의 독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독자의 준비가 그 날을 표시합니다. 당신의 손이 서랍 위에 있다고 상상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예상한 것보다 더 쉽게 열립니다. 충분히 오랫동안 기다린 서랍은 그 자체의 기꺼움을 발전시키기 때문입니다. 봉투가 거기에 있습니다. 봉인은 온전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손가락이 그것을 깨뜨릴 때 당신의 가슴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아차리십시오. 실시간으로 조여움이 느슨해지고 숨이 더 낮아지고 어깨가 수년 동안 살아왔던 곳에서 내려옵니다. 당신의 집 밖에 아무것도 아직 변하지 않았습니다. 청구서는 청구서 그대로입니다. 진단은 진단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독자가 변했습니다. 그리고 변한 독자는 단어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전환점이 실제로 무엇인지를 대부분의 시간 의미합니다. 당신 인생의 가구 재배열이 아닙니다. 당신을 위해 항상 쓰인 것을 마침내 읽을 수 있는 날의 도착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음으로써 더 이상 옛 계절이 붙잡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편지를 볼 수 있다면, 만약 그 이미지가 당신 안에 실제 어딘가에 도착했다면 그 인식을 간단히 표시하십시오. 댓글에 I receive it을 입력하십시오. 당신의 손이 배우고 있는 것과 일치하는 3개의 작은 단어를요. 그리고는 이곳으로 저에게 돌아오십시오. 그 단어들은 주문이 아니며 영적 영역에서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거울입니다. 당신이 닫는 것이 아니라 여는 행위에 스스로를 포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를 포착하는 것은 당신이 그것을 계속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의 실제 인생으로 돌아갑니다. 읽혀진 편지는 변화된 인생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단지 순간이 됩니다. 그 페이지 위의 단어들은 그것이 당신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이든 감탄을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체현을 요구할 것입니다. 하늘이 따로 마련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구경꾼의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항상 당신의 월요일로, 당신의 말투로, 당신이 평범한 한 시간을 보내는 방식으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돌아감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받아들이고도 변함없이 돌아오는 선택된 자는 편지를 잡기만 했을 뿐 결코 읽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돌아감은 연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나아가기 전에 이 2가지를 명확히 분리해야 합니다. 선택된 인생은 종종 그것들을 혼동함으로써 방해받기 때문입니다. 영이는 하늘이 감동하도록 손을 여는 것입니다. 돌아감은 무언가를 잡도록 만들어진 손이기 때문에 손을 여는 것입니다. 연기는 당신이 얼마나 총애받는지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편지를 크게 읽습니다. 돌아감은 편지를 주머니에 접어넣고 그것이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조용히 수정하도록 합니다. 이 제목이 발표하는 주일의 전화는 무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귀향입니다. 아무도 사진을 찍지 않고 식탁 위의 빵이 평범한 종류의 귀향입니다. 그러나 집안의 모든 것이 무언가가 돌아왔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은 당신이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간단한 시험으로 알 수 있습니다. 돌아감은 결과 전에 평화를 생산합니다. 반면 연기는 결과가 올 때조차 불안을 생산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전환이 조용하기를 원한다면 조용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정직하게 유지되도록 보이지 않기를 원한다면 보이지 않게 하십시오. 하늘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청중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박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